장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 표서식, 이름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따라서 셀의 모양, 셀 색상, 스타일을 바꿔서 눈에 더 도드라지게 하는 거죠. 홈탭에 스타일이라는 부분에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건부 서식과 표서식이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표 제목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셀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이 내용을 실수를 해서 제대로 된 조건부 서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조건부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보면 셀 강조 규칙. 자, 이게 연산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뭐보다 큰, 뭐뭐보다 작음, 같음, 그 발생 날짜, 중복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 구매처 이 부분에 보면은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카운티프 함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 중복값이라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이제 빨강으로 채우겠다 아니면은 연한 빨강 채우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내가 요 안에 채우기 색을 해서 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 중복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색깔이 칠해지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 뭐뭐보다 큰 이렇게 실제로 한번 정의를 내려셔서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해보시면 이 내용들이 색깔이 칠해지거나 글자의 색깔을 바꾸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하위 규칙. 나는 여기서 상위 10개 항목만 칠하겠다. 상위 10%만 칠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고요. 자, 데이터 막대는 아주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 보시면 이렇게 다 색상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색조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아이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범위를 지정을 해서 아이콘 집합에 보시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몇 가지 표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건부 서식에 이제 셀 강조 규칙이라든지 상위 하위 규칙, 그리고 데이터 막대, 그리고 색조, 그리고 아이콘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 제목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셀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셀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지정을 해주거나 이 제목을 붙잡고 제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셀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에다가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으로 가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시고 가장 단순하게 자, 등호를 넣은 다음에 여기 참석 여부 있지 않습니까? 참석 여부로 해서 색깔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여부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절대 참조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열을 절대 참조하는 형식으로 바꾸고 이것은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글 자음에다가 하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특수 문자가 나오게 되죠. 이 부분에서 이 O 부분. 자, 기호나 문자는 쌍따옴표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쌍따옴표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서식을 설정을 하는 거죠. 나는 색을 칠하겠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자, 참석 여부 부분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에만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수식을 이해하는 방법이고요. 이 부분을 없애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지워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AND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엑셀 기초 과목과 엑셀 실무 과목으로 해가지고 70점 점수가 이렇게 매겨져 있죠. 자, 점수가
60점 이상인 것에만 색깔을 칠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기초 과목이 60점 이상, 엑셀 실무 과목이 60점 이상. 자, 똑같이 표 제목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서 자, 함수, AND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엑셀 기초가 60점 이상이고 엑셀 실무가 60점 이상. 자, 요 두 가지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엑셀 기초가 60점 이상, 엑셀 실무가 60점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색을 칠하든 아니면 글자색을 바꾸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두 과목이 60점 이상인 것들에 대한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게 되죠. 만약에 얘가 점수가 두 가지 조건을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색깔이 지워지겠고요. 자, 간단하게 참선 여부 부분으로 해서 그 수식을 이용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한 것과 AND 함수를 활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표 제목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셀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다음은 표 서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정의된 스타일의 서식을 지정해 주는 거. 자, 일단 이 부분에 서식을 모두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의 표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도 되고요. 자,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표 서식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해가지고 범위 지정이 되죠. 여기 머리글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표 도구라고 해서 디자인 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약행입니다. 그래서 표 도구의 머리글의 밑에 있는 요약행을 딱 클릭하시게 되면 이 밑에 이제 요약행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서브 토탈로 해서 109 금액이 나오죠. 이게 이제 합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개수로 최대값을 여기 최소값, 그러니까 여기 서브 토탈의 개념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요약행으로 해서 손쉽게 계산도 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이제 필터도 걸리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내용을 지우지 않고 그냥 범위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 이제 내가 이 표 서식을 없애고 일반 범위로 옮기고 싶다고 하면 이 표 서식 된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범위로 지정해도 되고요. 이 부분에서 범위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바로 하게 되면 이 기존의 표서식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살아남기 때문에 나는 이 살아남는 내용이 싫다. 그러면 자, 표 스타일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요약행도 없는 것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표 범위로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범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처음에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범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처음에 표 서식을 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내용이 남게 되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범위로 전환을 한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하셔도 되고요. 범위로 딱 전환을 하게 되면 이 기존의 표 서식으로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 범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활성 탭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 서식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름 정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
셀표의 이름을 정의하는 거, 수식 탭 정의된 이름. 자,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이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은 다시 일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날짜로 바꿔볼까요? 자, 구매일자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을 이름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 이름 상자에서 구매일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은 구매일자로 이제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름 관리자 컨트롤 F3. 자, 컨트롤 F3을 누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이름 정의됐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요 많은 내용의 칼럼들을 갖다 이름 정의를 다 해야 된다고 치면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서 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제가 이 구매일자는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잡은 다음에 수식 탭에 가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 시프트 F3을 눌러도 되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 만들기 해가지고 첫 행 왼쪽 열이 있는데 왼쪽 열은 없으니까 첫 행만 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전부 다 이름 정의가 한꺼번에 다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F3을 눌러서 보시면 구매일자, 구매처, 뭐 금액 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구매처로에서 vlookup 함수에서 내용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vlookup 함수를 하실 때 기준값, 자, 기준값을 포함한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뭐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범위 지정 부분을 이렇게 한글로 해서 직접 이름 정의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수식이나 데이터 유효성 감사 등의 범위 지정 시 이름 정의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조건부 서식을 걸 수 있습니다. 셀 강조, 그 다음에 상위 하위,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세 규칙으로 해가지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등호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무엇이 돼 있다고 하면 값을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해서 true냐 o냐, true와 false를 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원하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AND 함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함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자, 표 서식 같은 경우에는 홈 탭 스타일에 있는데 간단하게 표로 만들 수 있고, 거기에서 요약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값들, 서브토탈의 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범위로 전환 시 기존 내용 삭제 후 전환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용이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이름 정의를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이름 관리자 컨트롤 F3, 그리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위해서 행값만 딱 지정을 해줘서 표 제목만 으로 해서 정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리고 함수 수식을 이용할 때 손쉽게 범위 지정을 이름 정의로 해서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